코스피는 나흘 연속 하락하며 결국 2,400선을 내주고 올해 마지막 장을 마쳤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라 증시 폐장 행사는 침묵 속에 치러졌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로 연초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고 반도체 기업들의 AI 관련 실적 향상 기대도 컸습니다. 지난 3월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지수는 7월 들어선 2,800마저 넘으며 3,000 돌파가 머지않았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8월 초 세계적인 증시 폭락, 이른바 블랙 먼데이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 증시들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코스피는 결국 연간 9.6% 하락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저조합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가 AI 공급망에 동승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라는 파격 처방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8월 이후 이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만 22조 8천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외국인의 전반적인 매도가 강했었고 달러 대비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 정치적인 불안까지 좀 하반기 전체를 좀 지배하면서 조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급속히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개인 투자자 비중은 71.0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더 크게 할 생각은 없는데 너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식하는 입장으로서 많이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수출 제조업 중심인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한 시중은행 외환거래 사무실. 개장 후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자 주문을 넣는 딜러들이 분주해졌습니다. 69원에 10개 셀, 69.2에 10개 셀 접수할게요. 10시 20분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국민 성명이 이어지자 환율 상승폭은 눈에 띄게 커지며 1,486원마저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2009년 3월 16일 1,488원을 기록한 이후 장중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전국 불안이 고조되자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고 달러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달러 원 환율이 좀 상승 압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후 들어 달러 매도세가 늘면서 환율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야간 거래에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극심하게 불안한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행렬에 장중 한때 1.7% 급락하며 2,400선이 붕괴됐던 코스피는 가까스로 2,400선을 회복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도 사실은 당연히 악재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정치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며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 공고해지는 양상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제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하루였습니다. 네. 이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도 우리 금융시장은 힘을 내지 못했어요. 네. 우리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의 월간 수익률은 사실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5달 연속 하락세를 그리던 중이었습니다. 이달까지 6개월 연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2000년 이후로는 이른바 닷컴 거품이 붕괴됐던 2000년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세 번째 나오는 모습이 됩니다. 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던 지난주 초에 코스피가 2,400선마저도 위협받으니까 그 후에는 나흘 연속 상승세가 나오면서 계엄 전국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전 수준을 회복하자마자 차익을 실현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미국과 일본에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자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이번 주엔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죠. 네, 올해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가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함께 하락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기에 대한 기대가 작아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기대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 수출 제조업이 중심에 있는 한국 경제에게는 내년이 유리하지 않다. 이런 시각이 점점 커지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가운데서도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수출의 비중도 독일과 함께 가장 큰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계 경기의 카나리아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쓰러지면 유독 가스가 새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세계 경기의 풍향계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가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한국 증시의 기대감이 커지지만요.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 경제는 좀 어려워지겠구나. 증시도 잘 오르기는 힘들겠구나. 투자자들도 걱정하게 됩니다. 전 세계 제조업 경기 또 수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그 비중 자체가 높은 국가가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네. 지금 국내 증시의 부진 자체를 상당 부분 유발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라든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제조업 경기의 부진 문제 타겟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아마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관세를 붙이겠다는 압박을 대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거란 예상 속에서 내년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분위기가 더 짙어질 거다. 교역이 좀 위축될 거란 전망이 크고요. 마침 어제 중국에서 11월의 내수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도 내수가 더 부진합니다. 다시 한번 실망감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우리 수출품을 좀 더 사가는 모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우리와 독일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 보면 독일 증시는 올해 꾸준히 상승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조업 경기, 세계 수출 수준의 문제만이라면 독일 증시도 우리와 비슷해야 할 텐데 독일은 그렇지 않죠. 잘 올랐죠.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런데 분명히 독일은 우리보다 타격을 더 받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는 그래도 느려진 성장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최근에 올해 자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년 연속해서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상승세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독일 증시의 결정적인 차이를 대장주의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독일 증시의 대장주인 SAP는 유럽의 대표적인 빅테크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AI 열풍을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나가는 증시들은 대장주가 대체로 AI 붐을 타고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AI 붐에 있어서 뚜렷하게 기대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둘러싼 악재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결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성적표란 걸 생각하면 대장주가 힘을 내지 못하는 증시가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증시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건 기업이고요.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위기감을 갖고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